안녕하세요. 화문의 속삭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앉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들도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하나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지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지,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냉정한 너머에 있는 따뜻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고독하게 강해져라입니다. 귀하게 살고 싶다면 고독하게 강해지라는 이야기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람이 되려면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동창,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약속으로 빼곡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있기나 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보내기로 한 선택이지요.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사람들, 만나도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는 사람들, 그저 사회적 예의로 유지해온 관계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로 한 결정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라고.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만 결국 우리의 고통과 기쁨은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고통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느끼는 막연한 불안, 새벽에 문득 깨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허무함, 이런 것들은 철저히 나만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려 했을까요? 왜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은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지지요. 그러나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두지요.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온 우리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친해지고 상처받고 멀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현명하다는 것, 그리고 거리감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란 것을 말이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유독 깊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례함은 금방 잊히지만 가족이나 오랜 친구의 한마디는 몇 년이 지나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관계를 모두 끊고 완전히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고독은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순간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으면 불안했고 혼자 밥 먹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피로감을 인식하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온함을 알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깊이 사색했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었으며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지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자유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보다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시간입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과 친해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지요. 먼저 첫 번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너무 쉽게 드러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내 고민을 털어놓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 속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솔함이라고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것은 진솔함이 아니라 경계심 없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몰랐던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먼저 느끼고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입장을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내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내가 용기 내어 털어놓은 고민이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내 약점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털어놓은 불만이 상사의 귀에 들어가거나 친구에게 말한 가족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믿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허탈한 말이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가면을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소중히 다뤄줄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두 명만 만나도 행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과는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친절하되 친밀하지는 않게, 예의 바르되 의존하지 않게, 함께하되 기대지는 않게. 이런 태도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 말이지요.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신비로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고 싶어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하고 더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친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여겨집니다. 신비로움이 없고 예측 가능하며 특별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없게 여깁니다. 너무 빨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신중하고 깊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귀 기울이고 그가 보여주는 감정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웁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수많은 배신과 실망을 통해 모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말이 적어지고 표정을 감추는 법을 배우며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노화의 증상이라고 하지만 실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계를 풀고 마음을 여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 외로움이 깊어진 밤, 술이 들어간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후회하지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통제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순간의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으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내 이야기는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태도. 내 감정은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자세 말이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고통보다는 견딜만 합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진정한 연결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의 또 다른 장점은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신중히 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당합니다. 그의 약점을 알고 그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 쉽고 우리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공격받지 않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감정을 소중히 다루며 내 이야기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은 아무 곳에나 놓아두지 않습니다. 금고에 넣어두고 소중히 간직합니다. 우리의 진짜 감정, 진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만 적절한 순간에만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방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내면적 경계라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 정서적 경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적절한 거리가 사람마다, 관계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거리감 없이 살았습니다. 친구와는 매일 붙어 다녔고 연인과는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는 숨을 막히게 만들고 개인의 공간을 침해하며 결국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거리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웁니다. 부부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 사이에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무관심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 없이 지내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하며 친구는 항상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며 상대의 선택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숨 쉴 공간이 있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며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단점이 부각되며 사랑이 의무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습관이 거슬리고 말투가 짜증나며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신비로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의 설렘은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권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비결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각자의 취미가 있고 각자의 친구가 있으며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함께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상대를 그리워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랑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결정에 관여하려 하며 끊임없이 연락하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실수할 자유를 주며 스스로 배우고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자식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자식이 되거나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가 되지요. 어느 입장이든 거리는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평화로운 가족 관계의 열쇠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는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매일 만나던 친구도 나이가 들면 자주 보지 못합니다. 각자 바쁘고 사는 곳도 다르며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지요. 누군가는 이것을 우정이 식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오래 만나지 못해도 만나면 예전 같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으며 편안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우정입니다. 반대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데 의무감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약속을 잡고 관심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 이런 관계는 에너지만 소모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 만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 억지로 좋은 척해야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의미 없는 대화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쇼펜하우어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거리를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존중받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고,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며,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기본입니다. 희소한 것이 가치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가끔 만나는 것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싶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며 언제나 이용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가 통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우리가 한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했으니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자식도 다 컸으니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함부로 부탁하고 당연하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거리는 상대에게도 숨쉴 공간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자 인생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미움 등 수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감정들에 솔직했습니다. 기쁘면 크게 웃고, 슬프면 마음껏 울며,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사랑하면 온 세상이 알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감정은 강력하지만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느낀 분노가 저녁에는 사라지고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한 것이 단지 육체적 끌림이고 행복이라고 느낀 것이 일시적인 고통의 부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입장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게 기뻐하지도 극단적으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감정이 무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지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이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슬픔에 빠졌을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너무 기뻤을 때 한 약속은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감정을 드러내면 약점이 노출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에 화를 내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감정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크게 화를 내거나 오래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 소모는 육체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정당한가? 여기서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면 대부분의 경우 처음 느꼈던 분노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쁘다고 해서 과장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은한 미소만으로도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중요합니다. 전자는 감정이나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고, 후자는 감정을 관찰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의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며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지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욕망을 줄이고 감정을 절제하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듭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감정의 진폭도 작아집니다. 큰 기쁨도 큰 슬픔도 덜 느껴집니다. 이것을 노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온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평온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사람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폭발하며 함께 있으면 긴장됩니다. 물론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혼자만의 공간에서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억압은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절제는 감정을 인정하되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지만 그 화를 상대에게 퍼붓지는 않습니다. 대신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슬프다면 그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며칠을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슬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으며 적절하게 느끼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을 통해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감정에 휘둘렸을 때의 후회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감정을 잘 다루게 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느껴질까?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중요해 보이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라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세상을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드라마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을 보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감정적으로 덜 휘둘립니다. 내가 겪는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상실의 아픔, 실패의 좌절, 이런 것들을 이미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예전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의 마지막 의미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내 마음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추구한 궁극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마음만은 평온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방법,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모두 자신을 지키고 존엄을 유지하며 평온하게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쌓아야 하며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연결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워진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게 느낍니다. 귀한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귀한 사람은 침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며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그의 조언을 구하며 그의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가 보여주는 감정은 진심입니다. 귀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과의 대화를 편안해하며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충만함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강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꾸미지 않은 모습, 역할을 벗어던진 모습,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말이죠.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든 우리에게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무언가를 성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을 향할 때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 반응합니다. 상대의 말에 대답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상대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또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철학자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니체도, 카프카도 고독 속에서 그들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평온한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작품이지요. 고독하게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위로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함께 있는 법도 압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함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서로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오직 자신에게만 기대하라.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믿으며 자신과 화해하라. 그것이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지요.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도 해보았고, 배신도 당했으며, 성공도 맛보았고, 실패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평화롭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생의 화무는 하루의 황혼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낮에 소란이 가라앉고 밤에 고요가 찾아오는 그 순간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자신을 과시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살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말이죠. 귀하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고독 속에서 강해질 때 가능합니다. 고독하게 강해진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혼자 남는 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의 중심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관계는 언제나 상처를 동반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지요. 그 평온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혼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며 조용히 성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고독 속에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루가 저물고 또 하나의 날이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한 생애가 되고 그 생애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얼마나 친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생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정작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쩌면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혼자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았으며 때로는 냉소적이고 비관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글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많은 것을 놓쳤다고, 선택지가 적어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독하게 강해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흔들리지 않았다는 자신감, 평온을 찾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잠들기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강하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고독 속에서 조금 더 강해질 것입니다. 황혼의 속삭임이 당신과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